안녕하세요. 대우건설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아주 다행스럽게도 월요일 날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일 중요한 날이죠. 내일이면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실적 발표할 때 우리 한 번이라도 좀 치고 올라가 주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할 때 우리 좀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기 물량 털어낼 수 있을지, 얼마 정도에 털어내면 될지, 우리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볼 수 있을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주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날 그래도 한 번 시장 상황이 좀 풀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섹터별로 조금이라도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기존에는 7월 내내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누구 하락하는 날이면은 그냥 다 같이 하락하고 있고, 누구 상승하는 날이면은 그냥 다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조금씩 그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섹터별로 뭔가 다른 움직임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7월에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즉 사이드카죠. 사이드카가 몇 번이 발동이 되었느냐를 체크를 해봤는데 4일 빼고 전부 다 발동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발동이 된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발동이 되었느냐? 결국 사이드카라는 거는 여러분 지수를 좀 따라서 움직입니다. 장중에 지수가 많이 흔들릴 경우 그때 발동이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한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느낌이죠. 원전주가 오늘 잘 나가요. 조선주는 오늘 밀리고 있죠.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섹터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원전주 올라가는 거, 조선주 내려가는 게 상쇄가 되면서 지수의 움직임 자체를 조금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7월 달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들 하락할 때는 원전이고 조선이고 로봇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때는 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카가 많이 발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시장 흐름 자체에 끌려다니는 그 주가 상황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그 시그널을 잡아내려면은, 일단 첫 번째, 돈이 몰려갔었던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있는 투심이 풀려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풀릴 수가 있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무엇이 될 수가 있느냐? 결국은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 그리고 양사 모두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일단은 끝내놨고, 하이닉스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발표를 한 것은 잠정 실적 발표이긴 한데, 이게 좀 정식 보고서로 정리가 되면서 발표를 한다고 해도 많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잘 나올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두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심이 한번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올라가긴 힘들겠구나, 당장 올라가긴 힘들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잡히면서 매도세가 잡힙니다. 두 종목에서 일단 본격적으로 매도세가 잡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었었던 레버리지. 그죠?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억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억제기 시작을 하고, 일단은 이날 반등을 한 게 반도체 관련해서 수심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AI 거품론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조금 사그라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그 억제력이 좀 먹혀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 억제력이 실제로 먹혀 들어갔는지는 상승할 때 확인을 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상승을 할 때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락할 때 매수했던 거 들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확인하기 힘들고요. 실제로 억제력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려면은 밀려났을 때를 봐야 돼요. 밀려나가지고 바닥을 찍고 있을 때 그때 실제로 거래량이 줄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억제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예탁금을 추가로 상향을 시키면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몰려갔었던 돈들이 좀 풀려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더해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은 돈이 수급이 전환이 생기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또다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량 매수를 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그래서 당장 우리 대우건설한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상승하는 거 너무 기분 좋겠죠. 하지만 당장 그 두 개보다 중요한 것은 이 5일 추세선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5일 추세선이 상승을 해서 급등해주면 너무 좋겠죠. 급등해주길 바라시, 오데리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을 하든 완만하게 상승을 하든 그래도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는 다음 주 금요일, 즉 14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20일을 한번 뚫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 다음 움직임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지금처럼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이 6월부터 정말 힘든 하락을 유지를 했죠. 6월, 7월 계속해서 엄청 힘든 시장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5일 추세가 20일을 뚫고 올라가는 그 움직임 하나 없다라는 이유 그 딱 하나만으로도 여기까지 밀려난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시장의 진짜 대다수의 종목들은 이런 차트 만들고 있어요. 6월이랑 7월 이런 움직임 만들고 있는데 개중에 벗어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은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단기 추세 탔을 때 한 방이라도 강하게 처음 터지고 거기에 동시에 그 다음에 추세를 타고 올라갔을 때 이 5일 추세선이 여기 있습니다. 5일 추세선이 20일을 뚫고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종목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죠. 아니,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분명히 7월 말까지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5일 추세가 20일을 뚫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 갔을 때는 결과가 많이 아쉬웠어요. 이날 이 윗단이 상한가였는데 상한가 유지를 못하고 결국 다음날부터 밀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아쉬웠지만 결국 그 5일 추세가 20일을 뚫는데 성공을 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아, 얘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그 기대감 그거 딱 하나만으로도 지난주에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장 힘들었었던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때 하필이면 하이닉스 투심도 꺾이면서 동시에 그 다음날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발표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돈이 더 빠져나갔어요. 수요일 날이 단연 가장 힘든 날이었었는데 그때 이 종목은 매수가 잡혔습니다. 화요일 날 눌렸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해야지. 도리어 눌리려고 할 때 매수세가 잡혀주면서 위쪽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무엇이다? 그 전주부도의 약간 묘한 빌드업이죠. 그 빌드업을 쌓을 때, 즉 단기 추세 상승세를 타고 움직일 때 딱 이날이죠. 이날 터져가지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5일 추세가 20일을 뚫는데 성공을 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 딱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나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큰 거 바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정말 소박한 단 하나만 바라면 됩니다. 이 정도 상승세 이어나갔다가 내일 실적 발표할 때 딱 한 방만 터져라. 진짜 딱 한 방만 터져가지고 제발 좀 위로 좀 올라가라. 5일 추세가 위로 올라가서 20일 뚫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당장 내일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일 조금이라도 더 잘 터져주고 다음 주에 흐름 타서 한 번이라도 더 터져라. 그 움직임만 있어줘도 그렇게 해서 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기 전에 5일 추세선이 20일 한번 뚫는데 성공이라도 해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그림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조정 같은 조정이라는 것을 좀 거치면서 저점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에너지를 위쪽으로 쌓아 나가면서 추세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진짜 이것만 바라면 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그래서 이 움직임만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면은 대우건설이 그래도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회복을 이어나가다가 실적 발표 전까지는 회복을 이어나가다가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정고점 뚫기는 살짝 어려워도 당장은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답답합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한 시장 상황이지만 일단은 3분기 때는 그래.
신고가까진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3만 원대까지는 32,500 원대까지는 회복해 볼 수 있다. 3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철저한 준비를 하시려면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일단은 오늘 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고점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의 고점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고점에 집중을 하셔 가지고 일단 쪼끔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오늘 매수해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양봉 찍고 있고 이틀 동안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윗단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매수해 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인데 지금 자리에 매수하신 물량을 전량 막 적극적으로 털어내실 필요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털어내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윗단에서는 한 10주 정도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대응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묘한 숫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이번에 단기 추세 타고 일단은 윗단에서 매도를 했을 때 이 10주 정도 매도를 하시면은 아래에서 10주 이상 11주 이상은 매수를 새로 하실 수 있을 만한 물량이어서 10주를 제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하방 여기가 바닥 구간은 맞아요. 바닥 구간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수량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금이 막 넘치는 상황이냐? 그런 분들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6월이랑 7월 2달 동안 밀리면서 시장이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원금 보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힘겹게 끌어오시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시려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일단은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단기 추세 타고 위로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시자. 10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눌려서 내려왔을 때 그 지점에서 한 주씩 한 주씩 천천히 늘려 나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추세를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 목표는 15,000원 윗자리입니다. 이 아래자리는 굳이 매도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살짝 아쉬워하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은 조금 아쉽습니다. 모델이가 어제 영상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 13,400원 그 자리를 뚫게 되면은 거래량이 터져 들어가면서 그래도 위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13,400원을 뚫으니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 볼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명백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어주고 있는 하루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추세 타고 올라가면서도 13,400원 올라가자 뚫자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으니까 올라갔다가 시초가 언저리 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고 그냥 고점만 만들고 힘 빠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이 13,400원 여기를 도달을 했을 때 올라가는 정도가 이전보다는 훅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훅 내려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13,400원에서 새로운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이때 이 순간에 결국은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았고 오늘도 그렇게 터지진 않았죠. 많이 터져주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쉬운 흐름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후 들면 또 모릅니다. 아직 이 자리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이제 11시 넘어서부터 다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여기서부터 또 터졌을 수가 있겠죠. 이때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당장 15,000원을 뚫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가 여러분 일단 15,000원보다는 아래로 마감될 가능성은 크고 그래도 13,400원보다 위쪽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일 우리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은 오늘은 매도보다는 좀 매수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매수를 하실 때는 13,400원 그 아랫단을 좀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랫단만 잡으셔도 일단 내일이든 모레든 추가로 터져 올라갔을 때 1,500원 그래도 차익은 벌리면서 매도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하방에서부터는 한 주씩 더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딱 10주 정도만 매도하셔도 어떤 느낌인지 체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애매한 수익을 챙기시는 것보다 오늘 놓쳤다라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아쉬워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윗단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점 놓치지 않고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 오대리가 이 자리 자체를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던 거죠. 또 엄청 무섭게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일단은 12,250원 위쪽을 버텨주는 게 제일 좋다. 우리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다음 주 되면은
13,400원을 뚫게 되면은 시작이다. 여기서 매도하시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시작이고 올라가면은 일단 15,000원 선까지는 노려보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고 터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4,200원 상단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 차트 움직임 저 거래량 몰렸을 때 그래도 조금 몰렸을 때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13,400원 오대리가 얘기한 그 자리 뚫으니까 급격히 붙어 올라가면서 그래도 14,200원을 뚫었었죠. 하지만 이때 추가로 결국은 매수가 안 붙어줬다 보니까 15,000원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오대리가 자리를 아주 잘 봐드렸었죠. 이렇게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앞으로 움직임도 좀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대리 도움 받아가면서 그래도 고점 노려서 이번 단기 고점 노려서 매도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일단 단기 고점을 노리셔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은 단기 고점에서 여러분 전량 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는 한 나는 최대한 매수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도 물량을 조금 늘리실 필요는 있겠죠. 일단은 한 주 이상 매수를 다시 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수량을 늘리실 수 있을 정도로만 매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일단 단기 추세 노리셔가지고 단기 변동성 노리셔가지고 지금 매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조금이라도 매도하셔가지고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뤄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대리가 이 바닥에서도 이 분봉 차트 움직임을 보면서도 자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잡아드렸었죠. 지난주도 잡아드렸었고 사실 상승을 할 때도 계속해서 잡아드렸었습니다. 상승을 할 때도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멈추니까 일단 거기서 매도하라면서 계속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었어요. 그리고 기어코 엄청 고점까지 끌려 올라갔을 때 우리 전부 다 엄청 기분이 좋았었는데 5월의 조정은 그럴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봐줄만 하죠. 그죠? 근데 6월부터는 시장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오대리가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부담스럽대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지금 기술적인 추세고 뭐고 아무것도 안 먹혀 들어가다 보니까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당황을 할 정도로 이상한 시장이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여러분 딱 이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조금 길게 봐서 셋째 주 정도까지가 이 지옥 같았었던 6월과 7월의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이런 모습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수급 쏠림 자체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되기 전부터 어차피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파샬 자체가 과반이 넘었었어요. 애당초 넘었습니다. 그런 종목의 레버리지, 단일 종목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만들다 보니까 수급이 추가로 쏠리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2달쯤 지나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상장한 지 2달쯤 되어 보니까 결국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조정이란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일 때 하락을 할 때 더 위험한 게 그 레버리지에 남아있는 투심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뭐 이거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일단은 우리는 그 투심이 꺾이면서 돈이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돈이 그리고 우리로 다른 종목들로 풀려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풀려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고 실제로 이 하는 그 시장에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소한 움직임 하나면은 시장 흐름, 우리 종목 흐름 딱 하나라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 길게 봐도 8월 3주차까지 그때까지는 5일 추세가 20일을 뚫고 올라가야만 한다. 그런 움직임 보여주기만 하면은 앞으로 대우건설이 여러분 진짜 조정다운 조정 거치면서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대우건설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시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 움직임도 오늘마저도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도 보시면은 원전주 상승은 하는데 아주 약간씩 상승하고 있고 조선주는 살짝씩 밀리고 있고 그죠? 그리고 로봇주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다? 이제 수급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돈이 다시 풀려나고 있고 묶여 있었던 돈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전주가 사실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원전주랑 조선주는 우선순위 자체가 아니고 이 둘보다는 로봇주가 조금 더 우선순위 상단에 있는 종목이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시장에 이런 흐름 자체가 필요했어요. 오늘 전부 다 밀리고 있구나. 전부 다 상승하고 있구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아 얘는 상승하고 있고 얘는 하락하고 있구나. 그런 움직임. 그 움직임이 이제 잡히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정말 힘든 시간 잘 버티셨으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조금만 대우건설 기대를 하시면서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우건설 앞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